혹시 요즘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대출 원금은 그대로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이 빚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퇴직금으로 그냥 한 번에 다 갚아버릴까? 이런 생각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빚을 무작정 갚는 것이 오히려 평온해야 할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당장 내일 쓸 생활비가 없어 다시 고금리 대출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 이것이 은퇴 후 부채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하게 빚을 줄이는 4가지 순서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으로 가장 먼저 1억 원 가까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으셨습니다. 빚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부터 터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분이 편찮아지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손에 쥔 현금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이자율이 무려 15%가 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을 쓰게 되셨습니다. 이자가 무서워 연 4%였던 담보대출을 갚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5%짜리 훨씬 더 무서운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자가 무서워 불부터 껐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또 지옥 같은 빚을 지게 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빚을 갚는 데도 분명한 전략과 순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김 선생님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감정이 아닌 이자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즉, 이자가 가장 높은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심리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부터 갚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범위는 바로 고율의 이자입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금융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고금리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원리가 나쁜 쪽으로 작용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보다 100만 원의 카드론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금액이 적더라도 이자가 비싼 빚을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금액이 가장 적은 빚부터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무심리학에서는 눈덩이 효과라고 부릅니다. 빚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이때 가장 작은 금액의 빚 하나를 완전히 없애보십시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남은 큰 빚을 끝까지 갚아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빚의 개수를 줄여 마음가짐을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빚을 청산하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출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갚고 담보대출은 나중에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대출은 금리 변동이 심하고 만기가 짧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은행에서 언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신용대출부터 정리하여 변동성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최소한의 비상금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빚을 빨리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수중에 있는 현금을 몽땅 쏟아붓지 마십시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기본 생활비와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는 예비비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위기에도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든든한 방패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자책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금리 우선, 소액 정리, 신용대출 먼저, 그리고 비상금 확보라는 네 가지 원칙만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이자는 몇 %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공포는 사라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드립니다. 혹시 빚도 재산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젊었을 때야 성장을 위한 발판이었겠지만 은퇴 후의 빚은 그 무게부터가 다릅니다. 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빚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좀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공포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심리적 해방감을 위해 경제적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빚을 갚는 순서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단 1원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채 성안에 보이지 않는 적, 부채 수치심. 먼저 우리 마음속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세대는 빚을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서둘러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채 관리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숫자와 생존의 영역입니다. 빚을 갚느라 당장 내가 쓸 병원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결국 나중에 자녀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빚을 빨리 갚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대신 어떻게 하면 이자를 줄이고 내 주머니에 현금을 남길 것인가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목돈을 털어 넣는 순간 노후의 가장 큰 무기인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신이 몰랐던 권리, 금리 인하 요구권과 채무 조정입니다. 빚을 무작정 갚기 전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자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퇴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십시오.
퇴직 후라도 연금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신용 점수가 개선되었다면 은행에 당장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채무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원금을 줄이거나 이자를 유예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합법적인 재기 발판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재배치, 주택연금의 역설. 많은 시니어분이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며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면 그 빚을 갚으려 애쓰지 말고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십시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이지만 가입 시점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매달 나가던 이자 비용을 멈추고 오히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채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의 김 선생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입니다. 10억짜리 건물을 가졌어도 매달 대출 이자로 500만 원이 나가고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 뿐이라면 그분은 가난한 은퇴자입니다. 빚을 상환할 때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빚을 갚을 때에 내 다달이 생활비에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가를 최우선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빚 총액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조언으로 가족과의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빚 문제는 반드시 배우자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과 공유하십시오. 혼자 짊어지려다 보니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부모님의 노후 자립을 위해 대출 상환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투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빚은 무서운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문과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노후라는 들판이 침수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대로 하나씩 조절해 나간다면 풍요롭고 평온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이자율을 확인하시고 내릴 방법은 없는지 혹은 주택연금과 같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게 이 위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빚을 갚는 순서와 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1,000만 원을 갚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어디서 꺼내서 갚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수명이 5년, 10년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에 매몰되어 더 큰 수익 이익을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빚을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빚을 갚아준다. 시간의 마법 활용하기.
은퇴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유일하게 우리 편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빚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제 가치도 낮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 금리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거나 내가 가진 자산의 수익률이 더 좋다면 굳이 무리해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면서 그 자금을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에 굴리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빚을 빨리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보지 말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벼워지는 짐으로 이용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는 금매의 늪입니다. 손실 확정의 위험성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빚을 빨리 갚으려고 평생 아껴온 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입니다. 급하게 대출을 상환하려고 보유하고 있던 금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팔거나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 땅이나 주식을 금매로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빚 이자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자산의 성장 가능성 수십 퍼센트를 포기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이자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내 자산이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버티는 힘을 계산해야 합니다. 빚을 빨리 갚는 것보다는 더 나쁜 것은 가치가 오를 자산을 너무 일찍 정리해버려 노후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금과 건강보험료, 빚 상환에 숨겨진 계산기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건강보험료는 제2의 세금이죠. 그런데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대출을 갚기 위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을 해지하거나 특정 자산을 매각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빚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재산세나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죠. 빚을 갚기 전에 이 빚을 갚았을 때 내 세금과 보험료 지출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오. 빚을 갚아서 아끼는 이자보다 건강보험료로 더 나가는 돈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나쁜 빚과 견딜 만한 빚의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해 빌린 고금리 대출이고, 견딜 만한 빚은 내 자산을 지탱하거나 수익을 만들어내는 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구분을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대출 덕분에 내 주거 환경이나 소중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관리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빚을 0으로 만드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내 연금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은퇴 생활입니다. 자, 건강한 부채 관리가 자존감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부채 관리는 여러분이 여전히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빚을 갚는 일에만 매달려 정작 나를 위해 써야 할 돈과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상환 계획은 내가 죽는 날까지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빚을 단순히
빨리 없애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노후라는 긴 여정을 함께 갈 통제 가능한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는 빚이 0원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빚에 휘둘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퍼즐로 노후 파산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실전 위기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채 정리보다 무서운 사기의 덫을 경계하라입니다. 빚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때 시니어 분들은 가장 유혹하는 것이 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정부 지원 채무 통합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입니다. 기존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99% 사기입니다. 빚을 빨리 갚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가진 돈마저 잃게 만드는 비극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부채 상환의 제1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상담은 반드시 제도권 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조 자산을 활용한 핀셋 상환 전략입니다. 내 소중한 집을 건드리지 않고도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퇴 전 마련해 두었던 소액의 토지 지분, 금거래를 통해 모아둔 금부지, 혹은 수익이 나지 않는 보험 상품 등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인 자산인 집은 끝까지 지키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힘든 보조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고금리 대출의 일부를 털어내십시오. 원금을 단 10%만 줄여도 매달 나가는 이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지 말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매각을 통해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는 핀셋 상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빚을 이기는 생산적 활동의 힘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집에서도 소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빚의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그 30만 원을 자산에서 꺼내지 말고 새로운 소득으로 메워 보겠다는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소소한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활동 혹은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등을 통해 이자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원금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빚을 자산 잠식의 원인이 아닌 자기 개발의 동기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두기가 빚 상환의 핵심이다. 많은 시니어분이 본인의 빚은 놔둔 채 자녀의 결혼이나 창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으시곤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침몰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입니다. 현재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지원 한계선을 명확히 긋고 내 빚부터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00세 시대 빚은 속도가 아니라 완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60대에 빚을 다 갚고 80대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 80대까지 적절한 빚을 관리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성공적인 노후입니다. 빚을 갚는 속도에 집착하여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건강과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사기 경계, 보조자산 활용, 새로운 소득 창출,
그리고 가족 간의 명확한 경계를 통해 여러분은 빛이라는 파도를 멋지게 서핑하는 지혜로운 은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빚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빚을 갚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빚을 0으로 만드는 것보다 빚을 0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생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잊어버린 채 무작정 빚만 갚다가는 정작 행복을 누려야 할 노후의 시간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활의 체급을 낮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상환이다. 많은 분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벌거나 재산을 팔 생각만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상환법은 나의 생활 체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화려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으려 하는 것은 구멍난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 지출을 단 10%만 줄여도 그 돈은 매달 빚을 갚아 나가는 아주 훌륭한 자동 상환금이 됩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했던 비싼 차, 잘 쓰지 않는 회원권, 불필요한 보험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순간 빚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자, 건강은 가장 가치 있는 금융자산이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빚 이자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재무적 재앙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체는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을 벌어다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 서 있다면 절망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제도 같은 법적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낙인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시거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는 대신 전문가를 찾아 법적인 구제 방법을 상담 받으십시오. 빚을 탕감받거나 이자를 조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성실히 세금을 내온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빚의 격차를 만든다. 은퇴 후에도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맞춤형 부채 통합 제도, 저금리 전환 상품,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프로그램 등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잘 몰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지관의 금융교육에 참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노력만으로도 빚 상환의 난이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빚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빚은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 죽는 날까지 빚을 단 1원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적절한 빚을 생유지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체급 조절, 건강우선주의, 법적 권리 활용, 그리고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여러분은 빛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나 빚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짐을 지혜롭게 내려놓고 비로소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빛나는 노후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빚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할 핵심 퍼즐 하나를 제안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는 돈을 깨워 매달 월급처럼 만드는 법입니다. 빚을 갚느라 주머니가 가벼워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자산의 효율을 조금만 높이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 1%의 기적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시니어분이 과거의 습관대로 예금과 적금에만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금은 사실상 자산의 가치가 깎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일부를 배당형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우량기업의 주식이나 ETF는 여러분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어오는 제2의 연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빚을 갚고 남은 소중한 종잣돈을 그저 잠재우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 경제의 핵심입니다. 비과세와 절세는 앉아서 버는 꽁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특히 국가가 시니어 분들에게 주는 선물인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라면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또한 ISA 개인 종합관리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수익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15.4%의 이자 소득세를 아끼는 것은 수익률 15%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무서나 은행 창구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아는 만큼 여러분의 지갑은 두꺼워집니다. 자, 세 번째로 공간의 효율을 돈으로 바꾸세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던 넓은 집, 이제는 아이들도 독립하고 빈방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그 빈방이 여러분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이나 도심 내 실버 세대를 위한 주택 전환 사업을 알아보십시오. 혹시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차액, 시세 차익을 연금형 자산에 투자하는 다운사이징은 빚 상환과 노후 자금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집은 모시고 사는 상전이 아니라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숨은 보험금과 휴면 예금을 일제 점검하십시오. 자, 놀랍게도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과 휴면 예금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가입하고 잊고 있던 만기 보험금, 해지 환급금, 혹은 예전에 직장에서 쓰던 계좌의 잔액을 어카운트 인포나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공돈이자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할 보너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나의 배움입니다. 여러분,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멈춰 있으면 썩고 흐르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금융 환경, 디지털 뱅킹,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절세 혜택들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능해질 수 있도록 빚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고 노후에 대한 자신감은 커질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생을 누구보다 풍요롭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는 넉넉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그런 노후를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